무의식 안에는 모든 게 다 저장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든 기억하지 못하고 있든 내가 봤던 거, 들었던 거, 경험했던 거 모든 것이 나의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에 저장이 된 것이 지금 나의 현실에 비슷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은 무의식 정화가 다 되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내면화의 치유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무의식 정화가 완료된 것과 무의식 정화 중인 것, 내면화의 치유가 완료된 것과 내면화의 치유 중인 것,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는 아주 달라요. 말만 놓고 보더라도 내면화이라는 거는 내 안에 상처받은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상처받은 마음을 없애는 것이 무의식 정화인 거고, 결국에 무의식이 정화되었다면 내면 아이는 치유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 아이 치유라는 말 자체가 정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의식 정화가 완료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무의식 정화를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감정의 폭발이에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잊고 싶어서 꽉꽉 억눌러 놨던 기억이나 감정들을 떠올려서 대면할 수도 있고요. 명상을 하고 일상을 명상화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이러면서 저절로 나의 의식 수준이 점점 깊어져서 무의식이 의식으로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대면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대면을 하게 되든 감정 폭발을 하게 되는 무의식의 뭔가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 감정 폭발을 유발하는 게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기억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요.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뭔가를 대면하게 돼서 감정이 폭발하면 슬픔이 극대화돼서 울고불고 하기도 하고 억울함이 극에 달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서 아주 감정이 거세게 일어나는데요. 그런 감정의 폭발을 경험하게 되면 10명 중에 10명이 다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속이 너무 후련하다. 엄청 눈물을 펑펑 흘렸다. 가슴이 후련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무의식 정화가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정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정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필연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거기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자, 여기에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압력밥솥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미 안에가 꽉 차가지고 조금이라도 압이 더 차면 이게 폭발할 것 같은 상태인 거예요. 너무너무 꽉꽉 차서 터질 것 같은 이 상태에서 그때 살짝 뚜껑 열어서 김을 칙 하고 빼줘봐요. 그러면 압력밥솥 입장에서는 터질 뻔 했는데 좀 살만해지겠죠. 무의식을 정화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감정의 폭발이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게 딱 이 상태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엄청난 통곡을 하면서 꺼이꺼이 울고 엄청난 분노가 느껴지고 그 상황에 지난 일을 떠올릴 때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숱한 여러 종류의 감정들을 정말 격하게 느낀다는 거는 그런 꽉 압력이 차서 터질 것 같은 압력밥솥에 그런 나의 마음 상태에 김을 톡 빼줘가지고 내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김을 빼주는 것과 같아요. 후련하겠죠. 그 순간은 굉장히 후련해요. 그렇다고 그 압력밥솥이 완전히 안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뚜껑을 닫고 내가 살던 대로 살다 보면 다시 점점점 그 안에 압력이 차고 언젠가는 또 터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요. 제가 저희 엄마에 대한 그런 무의식적인 마음들이 너무 괴로워서 그걸 정화하고 싶어서 작업해 나가는 과정 중에 처음에는 정말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거든요. 꺼이꺼이 울었어요. 거기에는 지난 어린 나에 대한 연민,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동시에 증오감, 지난 세월들에 대한 억울함,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후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됐겠지. 어느 정도 됐겠지. 그 정도로 후련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엄마를 직접 눈앞에서 다시 마주쳐서 대면하거나
엄마에게 분노했었던 옛날의 감정들을 떠올려서 다시 대면하거나 그런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똑같은 종류의 감정들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 가슴 속에 텅 빈 공간이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이 가슴 속에 사는 수많은 상처받은 수많은 상처받은 마음들을 만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이 가슴 속 텅 빈 공간에서 마구마구 소리가 들렸어요. 여전히 원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외롭고 그런 소리가요. 물론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을 치면서 꺼이꺼이 울고 가슴이 후벼 파지는 그런 눈물을 흘리고 나서는 속이 좀 후련해지는 과정이었지만 한두 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면화의 치유가 끝난다거나 무의식 정화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정화가 완료가 될 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과정을 거쳐요. 그렇게 되면 정말 무의식 정화가 완료된 거거든요. 그때는 본인이 알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르게 보이고 의식 상태가 바뀌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때 그 경험은 저에겐 정말 중요하고 그 이후에 저는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렇게 무의식이 정화가 된 후에는 그냥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이 너 눈동자가 바뀌었어. 너 뭔가 모르게 되게 편해졌다. 뭔가 모르겠는데 얼굴이 이뻐졌어. 그리고 제가 그렇게 고치고 싶어 했던 그런 감정의 습관들이 사라지고 현생에 큰 무의식 덩어리가 정화되고 나서는 전생들의 경험 그리고 커다란 에너지적인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고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했던 큰 고민 중에 하나,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얻었고 인생이 편안해졌어요. 여러분이 정화 과정, 치유 과정을 거쳤을 때 내가 감정을 엄청 쏟아냈다, 속 시원하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끝난 건지 정화가 완료된 건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다시 대면해 보시면 돼요.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을 줬던, 내가 힘들어서 마주하기 싫던, 힘들어하던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대면해 보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대면해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면 그런 기억을,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대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알려줍니다. 일단은 몸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몸에서 긴장을 하고 몸에서 분노의 감정이 느껴지고 몸에서 외롭고 몸에서 슬퍼요. 물론 이런 게 되려면 알아차림을 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알아차림을 하려면 일단 좀 고요해져야 돼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져요. 그래서 명상이 필요해요. 제가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몸뿐 아니라 가슴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 내 몸 육체의 넓이를 넘어가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텅 빈 공간, 텅 빈 가슴이 있다고 했죠. 그 텅 빈 가슴의 공간에 나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뭔가를 대면하면 내 상처받았던 마음, 상처받았던 내면 아이, 그 마음이 여기 공간에서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나에게 자꾸 표현을 해요. 알아달라고. 나의 이 텅 빈 무한히 넓은 가슴 속에서요. 그 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 텅 빈 가슴 속에서 그 아이가 그냥 다 말해주고 알려줍니다. 자신이 뭐 때문에 괴로운지, 나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말들을 들어주고 그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돼요. 그렇게 나가면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치유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물론 이것도 되려면 알아차림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좀 고요해져야 되고 그 고요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제가 말하는 명상은 한 몇십 분, 몇 시간 하는 그런 명상이 아니고 짧게 5분 아니면 숨 한 번 이어도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10분 정도 한 그 명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상한 힘을 일상으로 가져와서 일상에서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명상이 여러분 무의식 정화의 과정에서는 필수입니다. 이게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무의식 정화를 하는 방법들은 제가 무의식 시리즈를 만들 거예요. 거기서 쭉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방법으로 무의식 정화를 해야겠다.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안 되겠다. 라고 의도를 냈었고, 그렇게 의도를 낸 다음에 1달 반 정도가 진행되었을 때 무의식 정화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완료가 되었죠. 내 맘속에 꼭꼭 억눌러 놨던 감정들, 그리고 마주하기 싫었던 것들을 다시 대면하는 것은 분명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정말 내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분명히 이 과정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이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렇게 명상을 강조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명상을 하루에 1분으로 시작하세요. 숨 3번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명상을 1분 했네, 10분 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숨 3번 또는 명상 1분을 일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숨을 한번 쉬는 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하루를 살았든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는 항상 완전하고 항상 사랑받고 있습니다.